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 이슈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 포커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최미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사회에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인격과 지성을 배우는 곳, 바로 학교인데요. 그런 교육 현장이 최근 학교 폭력으로 검게 물들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학교 폭력이 언론을 통해 부각되면서 학생 인권뿐 아니라 교사들의 권리 역시 보호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 경기도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조례안도 마련되고 있는 상황. 과연 실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이고 또 학교 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은 경기도의회 강관희 의원과 함께합니다. 학교 폭력이 그 어떤 범죄들보다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학교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근절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대책들만으로는 학교 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폭력이라는 두 글자를 뿌리 뽑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학교, 우리가 바라는 밝고 깨끗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첫걸음, 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경기도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현장 취재 강성민 리포터가 강관희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경기도의회 강관희 교육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강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교육 현장은 학교 폭력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이 많습니다. 학교 폭력이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심각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우선 사회 병리 현상의 학교 현장 전이가 예전보다 쉬워진 데 있으며, 둘째는 돌봄 부재 가정, 가족 해체 등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늘어나는 등 가정교육에 부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학교 폭력 증가를 따라오지 못하는 학교 교육의 정체에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학교 폭력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기도의회 강관희 의원의 말입니다. 국가와 사회 모두가 땜질식 법령 제정으로만 막으려 하기보다는 건강한 사회 구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스템의 재구조화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 학교 예서의 이름으로 학교가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우선 생각하는 사회 학부모의 인식은 역설적으로 학교 교육의 정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와 가정교육의 책무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를 옥죄는 다양한 법령과 지침들은 학교와 교육을 보호하는 듯 하지만 건강한 사회구조와 사회, 가정의 책무성 강화의 기반이 허약한 현실에서는 악용되는 사례만 늘어나 교육 정체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인데요.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경쟁과 이기심보다는 배려와 이해심을 알려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학생 인권뿐 아니라 교사들의 권리 보호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권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현장 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 조례를 제정하고 교권 보호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 매우 냉소적입니다. 또한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를 긍지로 여기는 선생님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태 속에서 조례나 법적 강조에 의해 권위를 준다는 것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생님의 권한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교권이란 당연히 교사의 교육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교사가 스스로 판단하고 학교장이
최종 판단해서 학교 단위가 최종 기관이 되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교육청 단위에서 행정 업무에 급급한데 거기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판단을 맡긴다면 교사의 상실감과 모멸감은 더욱 커지고 은연중에 학교 관리자 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런 발상은 현실을 모르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학교 폭력 외에도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아닐까 하는데요. 갈수록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를 잡고 또 이와 함께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 경기도의회 강관희 의원입니다. 사실 공교육은 비정상이 아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적절하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기회에 불신이 아닌 긍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아 공교육 정상화보다는 공교육 발전 방안 등으로 용어를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며, 사교육비 부담을 위한 학교의 노력은 한계에 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 역시 학교에서 풀기보다는 입시 제도 개선, 사회적 학력관 개선, 미래 교육으로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질 때 사교육비 경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이 치열해지는 입시 경쟁은 사교육비의 부담을 부채질합니다. 이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의 발전된 교육 방법과 또 학교에 대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굳은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갖고 있는 의원님의 철학과 정책은 무엇입니까? 경기교육은 혁신교육을 표방하고 있으며 외형적인 모습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교육이 미래를 대비하는 훌륭한 교육 비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활동의 근간이 되는 교실이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혁신교육이 경기교육의 화두가 될 시점은 이미 지났습니다. 구호와 외형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실이 변화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이 문제입니다. 미래형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교실 만들기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경기교육에서 장애우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교육적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진로와 직업 성취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비한데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정책, 제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할 것은 우리 아이들의 인식 개선 아닐까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남을 짓밟아도 좋다는 무한 경쟁 체제에서 벗어나 서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상생 협력 체제. 성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삭막한 공간이 아닌 인격 성장이 우선인 곳.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교육의 진정한 모습일 겁니다. 학교에서는 혁신교육을 앞세우면서 선진교육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글로벌 교육, 미래교육과 같은 교육의 성장도 좋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주체인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아가는 한 걸음이 더 의미 있는 성장 아닐까요? 경기도의회 강관희 의원과 함께한 현장 의정 포커스. 지금까지 현장 취재의 강성민, 제작과 진행의 최미근이었습니다.